자, 이번 시간에는 성적표 만들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성적표가 있죠. 윗부분에 모의고사 성적표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워드아트라는 거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표에 과목별로 이렇게 점수가 써져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총점을 구하고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아래쪽 편에 보면은 미니 차트라고 그 점수별 내가 이제 그 최고점, 최저점 뭐 이렇게 해서 그 추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미니 차트 모양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스파크 라인에서 찾아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총점과 이제 평균이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라고 이제 시나리오로 분석하는 게 있는데 오늘 요런 내용들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워드아트로 요 윗부분에 제목 모의고사 성적표 요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자, 여기 윗부분에 보면은 홈 옆에 삽입 메뉴가 있죠? 삽입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자, 삽입 메뉴는 우리가 어떤 걸 개체를 넣을 때 이용하는 메뉴인데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원이나 또는 차트 아니면은 글자, 텍스트 상자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면은 가라고 파란색 글씨가 약간 삐딱하게 누워있는 모양이 있죠. 여기 밑에 영어로 워드 아트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 종류의 워드 아트 모양들이 나옵니다. 이 워드 아트의 테두리와 그리고 색깔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신 다음에 나중에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우측에 나와 있는 모양은 여기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모양이거든요. 우리 조금 진하게 하려고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요걸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이런 형태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아무것도 누르지 마시고 그냥 키보드로 글자를 적으시는 거예요. 키보드 상태는 기본적으로 여기 오른쪽 아래에 가보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죠. 한영 키를 한번 눌러서 가로 바꾼 다음에 바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모의고사 성적표. 자, 글자를 따라서 여러분도 지금 써보고 계시죠? 자,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빈 곳에다가 클릭을 했다면 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 안에를 클릭을 해서 바깥쪽에 이렇게 테두리 상자가 생기도록 하시고요. 테두리 상자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살표가 검은색 사방 화살표를 달고 있는 모양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이동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안에다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글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 이렇게 썼는데 글자 모의고사라는 거를 고사를 한번 지워볼까요? 커서를 고사 뒤에다 놓고 자, 클릭을 해 놓으셨으면 백스페이스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테두리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글자 크기라든지 글꼴이라든지 이런 걸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위에는 서식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메뉴 맨 앞에 홈을 누르셔가지고 글자체 맑은 고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삼각형 눌러서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은 글자체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54로 되어 있죠. 글자체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커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글자 크기가 지금 54로 되어 있는데 옆에 역삼각형을 눌러서 48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났는데 좀 모양이 색깔이나 이런 걸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우리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자, 위에 삽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번에는 저 위에 메뉴 제일 끝에 보면은 서식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그 서식 메뉴에 가시면 여기 아까는 없었던 워드아트 스타일 모양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역삼각형 모양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줄이 하나 있고 역삼각형 모양 있잖아요. 자세히죠. 이걸 눌러주면 자, 또 다른 모양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주면 되겠죠. 자, 빈 곳에 클릭을 하시면 그 서식 줬던 건 또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모의고사 성적표를 클릭을 하셔서 이거를 활성화 하신 다음에 테두리를 찍어주세요. 이 테두리를 찍은 게 요 안에 이렇게 글자를 블록 잡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찍어주시는 게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워드아트 스타일로 가가지고 자세히 보기 아이콘 역삼각형을 눌러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거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테두리에다 마우스를 대시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위치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을 제가 좀 키울게요. 아래쪽 편에 있는 그 성적표 그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B에 6번에다가 커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과목이라고 쓰고요. 탭키를 눌러서 탭키 아시죠? TAB 탭키 왼쪽에 있는 탭 그 다음에 국어 또 탭키를 눌러서 옆으로 갔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시는 게 훨씬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를 지금 이렇게 입력을 지금 했죠. 자, 여러분도 작성을 하고 계시죠? 자, 하고 났더니 여기 G열이 칸이 너무 좁아가지고 저 끝에 론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G하고 H 사이에 요 경계선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여기다 대시면 안 되고요. 저 위에 대표 열문자 G하고 H 사이 여기에다 놓고 양쪽 화살 표시일 때 누르면서 옆으로 드래그. 자,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좀 기다리면서 천천히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B의 6에다가 과목 그리고 I의 6까지 평균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B의 7에다가 커서를 클릭을 해 놓으시고 B의 7에는 데이터가 뭐라고 써져 있나요? 3월이라고 써져 있죠. 자, 여기다가 3월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자, 십자가 검은색 십자가 나올 때 키보드에서 뭐 누르는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냥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밑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자, 옆에 이렇게 자동 채우기에서 조그맣게 설명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우리는 7월까지가 필요해서 자, 이렇게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의 12는 이렇게 미니 차트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차트 모양으로 나오는 거는 이따가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거고요. 총점과 평균의 데이터도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요 과목 점수들만 입력을 하시는데 입력을 하실 때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숫자 키패드 키보드의 오른쪽 편에 숫자들 모여져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을 하시는데 보통은 자 이렇게 계속 숫자를 작성해서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건너가시죠. 근데 저는 좀 빨리 입력하고 싶어서 C의 7 여기서부터 G의 11까지를 블록을 잡고요. 이렇게 블록 잡은 상태에서 숫자만 입력해서 엔터로 내려가시면 커서가 자동으로 다음 칸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제 틀렸을 경우에는 그냥 다시 그 자리에 가갖고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해놓고 숫자를 여기 C의 7 여기에다가 곧바로 입력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숫자가 68이잖아요. 68 이렇게 입력하고 그냥 그대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실 때 키보드에 엔터키가 두 개가 있잖아요. 중간에 있는 엔터를 치지 않고 그 키보드 오른쪽 편에 숫자들에 있는 곳에 끝에 엔터 있죠. 그 엔터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빨리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숫자가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숫자 7번 있잖아요. 7번 바로 윗부분에 numlock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numlock이라고 써져 있는 그거가 불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숫자를 입력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방향키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4번, 6번, 8번, 2번에 화살표 키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키로 쓰는 거라서 꼭 넘버락이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불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키보드 오른쪽 편에 불 들어오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첫 번째 부분 넘락 거기가 불이 꼭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68 입력했고 70 입력하고 이제 엔터로 숫자를 그냥 이렇게 계속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커서를 이동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쳐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입력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기존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불러다가 쓰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여러분의 힘으로 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 여러 가지 고급 기술을 활용을 하시는 게 더 여러분 거로 습득하시기에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이제 뭐 다른 우리 컴퓨터에서 조금 더 다른 분야로 이제 공부를 만약에 하는 경우에도 강사님이 주신 이런 예제 파일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 거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 힘으로 ABCD 순서로 이렇게 차례대로 만들어 보는 게 훨씬 나중에 내가 나 혼자 했을 때 작업을 더 좀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 다 이제 입력을 해봤는데 숫자가 하나라도 틀리면은 데이터 값이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숫자를 입력하고 수치를 입력하고 총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평균이 이렇게 구해지고 그리고 이걸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파크라인이라는 게 뭐다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아주 지금 정확한 수치가 조금 틀렸다고 여러분들 뭐 문제되는 건 없으니까요. 지금은.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입력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 그럼 이제 우리 총점을 구해줘야 되겠죠. 총점과 평균을 또 이렇게 구해줘야 되겠는데 그거 구하기 전에 요거 예쁘게 이렇게 테두리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자, 요런 것들을 또 먼저 이걸 해준 다음에 총점과 평균을 구해도 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꾸며도 되고 자, 우리는 이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꾸며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C에 7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H에 11까지를 블록을 잡아보세요. 제가 C에 7부터 G에 11까지 여기까지 블록을 잡지 않았고 C의 7에서부터 H의 11까지를 블록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잡아보세요. 자, 블록을 다 잡으셨나요? 자, 블록을 다 잡으셨으면은 저 위로 올라갈게요. 지금 메뉴는 홈 메뉴가 눌러져 있는 상태죠. 저 오른쪽 끝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저기 오른쪽 끝에 가보면 여기 편집이라는 그 탭 부분에 여기 자동 합계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동 합계라고 써져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총점이 구해져서 나왔는데요. 여기 데이터 결과 나온 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정확하게 맞게 입력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총점을 376 입력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했더니 오늘 배우는 그 함수 이름 sum이라는 함수가 여기 자동으로 적혀져 있죠. equal sum은 합계를 구할 때 사용되는 함수인데 가로 열고 첫 번째 셀 콜론 마지막 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더해줘라 라는 명령이죠. 우리가 이거를 직접 다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 자동 합계에서 자동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자, 엔터를 칠게요. 여기서 자, 4월의 총점도 마찬가지. 자, 이곳에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sum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있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 쳐진 거 보이시죠? 자, ESC를 할게요. 이번에는 자, 5월달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을 하면 sum에서 가로 열고 C의 9부터 G의 9까지를 합계해줘라 라는 거죠. 자동 합계는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죠. 자동으로 다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H의 7에서부터 H의 11까지를 블록을 잡아서 자, 이걸 딜리트로 지워주세요.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자, 데이터 값 다 지워졌죠. 결과 나온 거 다 지워졌는데 H에 7에다 놓고서 자동 합계 들어가가지고 끌어내리셔도 되지만 우리는 좀 쉽게 C의 7 여기서부터 H의 11까지를 블록을 잡으신 다음에 자동 합계를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블록 잡지 않고 여기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만 블록을 잡으면 블록을 이렇게 국어 여기 3월 여기서부터
G의 11까지를 블록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저 위에 자동 합계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합계가 구해져 만들어지죠. 국어의 총합계, 영어의 총합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블록을 다시 잡아서 딜리트로 지워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이 총점 셀까지, 비어있는 총점 셀까지를 블록을 잡으시는 거예요. C의 7에서부터 H의 11까지. 자, 이렇게 블록을 잡은 다음에 자,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자동 합계를 누르시면 결과가 나오죠. 먼저 블록을 잡는 거에 반해서 총점 말고 평균은 자, 평균은 이렇게 평균을 구해보면 평균은 먼저 함수 이름을 찍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와야 되는 평균은 3월 달의 평균이거든요. 자, 3월 달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저 위로 올라갈게요. 자, 윗부분으로 올라가서 자동 합계 옆에 보면은 역삼각형을 누르면 두 번째 줄에 평균 보이시죠? 평균. 그 평균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계산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꼴 에버러지 가로 열고 C의 7에서부터 H의 7까지로 되어 있죠. H의 7은 총점인데 여기 총점까지 같이 블록이 잡히면 안 되잖아요. 여기 점선에 테두리가 돼 있잖아요. 이럴 때 블록을 다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C의 7에서부터 G의 7까지로 블록을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C의 7에서 H7이었던 게 블록을 이렇게 잡으시면 C의 7에서 G의 7까지로 다시 주소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자, 평균 점수가 나왔죠? 자, 75.22점 나와 있는 이 평균 점수에다 더블 클릭을 해보면 여기 수식이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시 ESC를 하고요. 자, 그럼 75.2 그 옆에 오른쪽 아래 채우기 핸들에다가 마우스를 대시고 검은색 십자가 모양일 때 이걸 끌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이 셀 수식이 복사가 돼가지고 아래쪽에도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결과값이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 평균 점수랑 비교해보면 75.2부터 87.2까지 평균이 제대로 지금 계산이 돼서 나왔죠. 자, 평균 다시 구해볼게요. I의 7부터 I의 11까지 블록 잡아서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자, I의 7에다가 놓고요. 총점을 구할 때는 블록을 다 잡고 했지만 평균은 블록을 잡지 않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평균이 나와야 되는 첫 번째 셀 I의 7 여기다가 놓고 저 위에 자동 합계 옆에 역삼각형을 눌러서 평균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C의 7부터 H7까지로 잘못 나와 있는데 이걸 다시 여러분들이 블록을 잡으시면 돼요. C의 7에서부터 G의 7까지 여러분이 블록 잡는 부분에 주소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엔터를 치시면 자, 평균이 나오죠? 75.2 여기를 클릭을 해가지고 모서리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검은색 십자가 모양일 때 끌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해봤죠. i의 7에서부터 i의 11 평균 나온 거를 다시 블록 잡아서 딜리트로 지울게요. 자, 우리가 총점이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이런 그 함수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 합계 옆에 여기 역삼각형 누르면 나와 있습니다. 합계랑 평균이랑 나와 있죠. 그 밖에 카운트, 인원수 셀 때 쓰는 숫자 개수 카운트, 맥스 최대값, 민 최소값 이런 게 있고요. 그 밖에 함수는 그 밑에 보면은 함수 추가 해가지고 점점점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걸 눌러주시면 함수 마법사로 많은 함수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범주 선택해가지고 최근에 사용한 함수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눌러서 모두를 찍으시면 알파벳 A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함수들, 전체 모든 함수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어라든지 데이트라든지 자, 이런 또 위크데이 이런 함수들 또 여기 속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자, 범주 선택이 모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가지고 재무로 바꿔볼까요? 자, 재무를 눌렀더니 조금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범주 선택을 날짜 시간으로 하시면 저번 주에 공부했던 거 많이 나오죠. 데이트, 데이. 그리고 쭉 밑으로 내리면 위크데이, 투데이까지. 자, 범주 선택을 이번에는 찾기를 눌렀더니 뭐 어드레스라든지 추즈 이런 것들이 나오죠. 범주 선택에서 뭐를 고를지 모르겠다면 내가 많이 썼던 최근에 사용한 함수를 누르셔도 됩니다. 최근에 많이 쓰는 함수에 sum, average 말고 또 앞으로 배울 if 함수도 보이네요. 자, 함수 마법사 창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방금 어떻게 들어갔냐면 자동 합계 옆에 역삼각형을 눌러가지고 그 밑에 함수 추가라는 걸 눌러서 엑셀에서 많이 쓰는 함수 또는 모든 함수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취소를 누르고요. 자, 위쪽에 보면은 수식 입력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식을 쓰면 계산식의 결과는 이 셀 안에 나오지만 계산식의 그 수식은 이곳에 표시가 되잖아요. 수식 입력줄인데 수식 입력줄 앞쪽에 fx라는 거 보이시죠? fx는 함수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함수 마법사입니다. 자, 함수 마법사로 들어갔더니 방금 전에 봤던 그 창이 똑같이 열렸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저 fx 요 단추를 누르면서 들어갑니다. 자, 우리 평균은 많이 쓰는 함수니까 바깥에 나와 있어서 편하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자동합계 옆에 역삼각형을 누르고 그 다음에 평균을 눌러서 블록을 꼭 다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점이 앞에 칸에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요. 국어부터 행정학 개론까지 C의 7에서부터 G의 7까지 자, 이렇게 해서 블록 잡은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평균이 나온다 그랬죠? 자, 이 나온 평균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니고 하나 나온 걸로 셀을 그 수식 줬던 거를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성적표 데이터 입력해가지고 총점하고 평균까지를 구해봤고 여기 미니 차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미니 차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들을 블록을 잡아야 되겠는데 제일 첫 번째 셀을 C에 12가 될 것 같아요. 자, C에 12에다가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자, 저 위로 올라갈 건데 어디로 가냐면 자, 제가 지금 어느 탭으로 들어가라 그랬냐면 삽입 이렇게 써놨잖아요. 저 윗부분에 삽입으로 들어가세요. 아까 워드아트 누를 때도 삽입이었는데 이번에도 삽입 탭입니다. 이런 것들을 탭 메뉴라고 하는데 삽입, 자, 삽입으로 갔고 그런 다음에 중간쯤에 보시면 스파크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꺾은 선열, 열, 승패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꺾은 선형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라고 범위를 물어보잖아요. 마우스로 블록을 잡으시는데 C열에 3월부터 7월까지 국어 점수 블록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C의 7에서부터 C의 11까지가 이렇게 블록이 잡혔죠. 그 다음 배치할 위치는 당연히 C의 12 아까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여기 그래프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3월부터 4월, 그 다음 5월은 좀 많이 내려갔죠. 64점으로. 그리고 6월에 좀 오르더니 7월에 많이 올랐죠. 80점으로. 자, 그러면 요거 방금 줬던 거 다시 줘볼까요? C의 12 여기를 딜리트로 지우고 그냥 딜리트를 하면 지워지나 보세요. 안 지워지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지우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자, I열까지 쭉 셀을 수식 복사하듯이 채우기 기능을 써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 볼까요? 저 윗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구분되어지는 부분이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표시라는 부분에 표식이라고 있잖아요. 그 표식을 누르시면 자, 이제 눈으로 보기에도 한눈에 보기에 그래프 형태를 보고 아, 점수가 한국사는 점점 올랐고 사회는 계속 올랐죠. 행정학은 오르다 내리다를 반복하다가 조금 오른 상태. 이걸 보고서 아, 어느 과목에서 점수가 지금 몇 월 달에 최저고 최고인지를 눈으로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이렇게 블록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저 윗부분에 여기 스타일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역삼각형 제일 아래 역삼각형 모양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색깔을 선택을 하시면 그 선택하신 색깔로 색이 이렇게 입혀집니다. 자, 여기 지금 디자인에서 스파크를 지금 주고 있죠. 여기 스파크 라인을 지우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지우개 모양으로 지우기, 선택한 스파크 라인 지우기를 누르시면 스파크 라인이 지워지죠.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지지 않죠, 여러분. 자, 스파크 라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파크 라인을 할 때, 스파크 라인이 나와야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첫 번째 셀을 일단 클릭을 합니다. 그러니까 C에 12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삽입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자, 위에 삽입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자, 이런 차트와는 좀 다르죠. 조그맣게 미니 차트라고 할 수 있겠죠. 스파크 라인에서 꺾은 선형을 눌러서 원하는 데이터는 국어의 데이터만 블록을 잡아주시면 자, 이렇게 하나씩 하신 다음에 요걸 자동 체크로 하셔야지 한꺼번에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스파크 라인을 배치할 위치는 C에 12로 그대로 놔두고 확인을 누르시면 나오죠. 오른쪽 아래 채우기 핸들 검은색 십자가 모양일 때 끌어서 IR까지 가시면 자, 요렇게 꺾은 선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표식이 있어야지 보기가 더 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식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점수 성적 관리할 때 이렇게 수치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런 그래프 형태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보고 몇 월에 점수가 많이 올랐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아이들의 그 성적 관리를 하기 쉬울 것 같죠. 특히 이제 총점과 평균을 보고서 아이들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뭐 만들어야 되나요? 예쁘게 표에 색깔도 넣고 이제 테두리도 넣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B에 6에서부터 I에 12까지를 블록을 잡아주세요. B에 6에서부터 I에 12까지. 자, 요렇게 블록을 잡으시고, 자, 블록 잡으신 다음에는 저 윗부분에 테두리를 줘야 되죠? 밧전자 모양 옆에 역삼각형. 자, 그런 다음에 모든 테두리. 그리고 가운데 맞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타이틀에 색깔을 넣어야 되겠어요. B에 6에서부터 I에 6까지를 블록을 잡으시고, 여기 밑에 미니 차트까지 같이 잡아 볼게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선택한 셀은 파랗게 안 되는 게 원래 하얗게 되어서 나오니까 여러분, 이거 블록 안 잡힌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깔을 주러 페인트 통으로 가시고요. 페인트 통 옆에 역삼각형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자, 색깔은 연두색 선택을 하고 약간 풀색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자, 요 색깔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글자 색깔은 미니 차트는 색깔이 그대로고 과목부터 평균을 다시 블록 잡을게요. B의 6에서부터 I의 6까지를 블록을 잡아서 글자 색깔 가 밑에 빨간 줄 되어 있는데 옆에 역삼각형을 눌러서 글자 색깔 하얀색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빈 곳에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그리고 우리 지금 보니까요. 테두리의 색깔도 약간 풀색 같아 보이죠? 여기 또 음영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음영부터 넣어볼까요? C에 12, 여기서부터 I에 12까지 블록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I의 7부터 I의 11까지를 블록을 잡으셔서 아까 줬던 색깔 자, 여기 페인트 통 옆에 역삼각형 눌러서 약간 흐린 색을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빈 곳에 클릭을 하시면 자, 요렇게